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제가 요즘 성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요. 듣기에 불편한 소리가 나거나 발음이 너무 이상해도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AI 보이스보다는 제 목소리를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자, 내일부터 27일까지 청약이 진행될 소닉스의 기업 내용과 수요 예측 결과까지 좀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닉스는 RF 필터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RF 필터가 무엇이냐? 이동통신 산업에서 정보를 송수신할 때 다양한 주파수 대역 중에서 원하는 주파수만 딱 통과시킬 수 있게끔 하는 필수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신호의 혼선을 방지하고 제대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래요. 지금 5G 스마트폰 안에 탑재되는 RF 필터의 개수는 4G 대비해서 3배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4G에 약 30여 개가 필요했는데 5G에는 80개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개수가 늘어나면서 모듈화의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RF 모듈인데요. 이렇게 필터가 모듈화되고 또 소형화되고 성능이 높아지면서 RF 필터 파운드리 또한 성장이 가속화됐습니다.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다만 RF 필터 파운드리는 반도체 제조 공정 같이 대규모의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또 RF 고주파 설계 기술이라든지 이런 특화된 영역의 기술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시장에 진출을 해 있는 회사인 거고요. 이동통신은 기술 발전에 맞춰서 통신기기에서 메인으로 쓰이는 RF 필터의 종류도 계속 교체가 되어 왔는데요. 고주파 대역을 사용하는 5G 이상에서는 밴드 간섭을 줄이기 위해 완전 고성능 필터인 TF-SOU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TF-SOU는 Thin Film SOU의 약자고요. 방막형 표면 탄성파 필터를 얘기를 합니다. 표면 탄성파를 생성하는 앞전체를 방막 형태로, 그러니까 얇은 마개 형태로 실리콘에 접합한 웨이퍼를 이용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용어들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냥 5G 이상에서는 방막형 표면 탄성파 필터, TF-SOU가 필요하다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 TF-SOU는 5G에 가장 적합한 필터라고 하고요. 그래서 기존 RF 필터 대비해서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소닉스는 TF-SOU, 파운드리 기술을 미국의 통신 반도체 선도 기업과 공동 개발에 성공을 했고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면적인 6인치 제조 설비와 양산 기술까지도 확보를 했다고 하네요.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고객사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비보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5G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상태라 그런지 기업 자체가 매력적이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게다가 삼성전자는 요즘에 5G를 건너뛰고 또 6G 쪽으로 이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5G 중심의 TF-SOU 괜찮을런지 약간은 물음표가 생기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적도 사실 너무 불안정하거든요. 매출액도 들쑥날쑥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 중이고요. 또 올해 반기 매출을 연환산을 해봐도 작년 대비해서 낮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조금 모르겠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객사의 양산이 본격화되고 양산의 기종도 늘어나서 소닉스의 실적 또한 좋아질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라서요. 좀 모바일뿐 아니라 적용 분야를 자율주행이나 다른 분야까지 확장을 시켜줘야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공모가 산정 내역도 보시면요. 비교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기업들의 PER 편차가 조금 심하거든요. RF 머티리얼즈의 PER은 40.25배, 거의 아웃라이어 수준으로 혼자 삐죽이 높습니다. 그래서 평균 PER이 16.55배로 계산이 됐는데 여기서 RF 머티리얼즈를 제외하면 8.64배까지 뚝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24년과 25년 추정순이익의 평균치를 활용을 했어요. 추정순이익을 썼음에도 할인율은 46.10%에서 24.55%, 상단 기준의 할인율이 20%대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사실 이게 저렴하거나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또 상단을 초과했다는 거죠. 그럼 수요 예측 결과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경쟁률은 716.50대 1을 기록을 합니다.
1891개의 기관이 참여했고요. 그렇다면 참여 건수는 유진 테크놀로지보다는 많았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나 워트보다는 좀 낮았고요. 경쟁률은 단순 수치만 놓고 본다면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그닥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우선 공모 규모가 비슷했던 친구들하고만 비교를 해서 본다면 소닉스의 수요 예측 참여 금액은 총 14조 원 정도가 됩니다. 퀄리타스 반도체와 워트에 비하면 조금 낮기는 한데 IMT나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에 비하면 약간 더 높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면 그럭저럭 높은 편이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신청 가격 분포표를 보겠습니다. 공모가 밴드는 5,000원에서 7,000원을 제시했는데요. 상단 이상을 써낸 비율이 96%를 넘습니다. 하단과 하단 미만에도 분포가 있기는 하지만 총 4건 정도만 참여했으니까 의미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7,500원 초과 비율이 수량 기준으로 88.66%, 매우 높았어요.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을 500원 초과한 7,500원에 확정이 된 건데요. 좀 아쉬운 결과이기는 합니다. 왜냐? 확약 비율이 또 굉장히 낮잖아요. 건수 기준 1.85%, 수량 기준 1.39%,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수요 예측 결과가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상단을 초과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종합적으로 그냥 무난했다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좋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럼 공모 개요 다시 체크를 해보죠. 공모가가 7,5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규모는 270억 원, 시가총액은 약 1,298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내일부터 27일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환불까지 4일이나 걸린다는 단점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장은 11월 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은 KB증권에서 가능하고요. 단독 주관입니다.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조조합에 2.8%를 배정을 했더라고요.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미달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30.48% 정도, 그냥 보통의 수준이고요.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396억 원 정도가 됩니다. 아주 가볍지도 또 아주 무겁지도 않은 이 또한 보통의 수준이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은 10.26%가 존재합니다. 이 회사 주주 구성이 엄청 복잡하거든요. 외부로부터 투자를 계속 유치를 해봐서 그래서 벤처 기능도 많고 전문 투자자, 법인 주주, 개인 주주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존 주주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래도 자발적으로 보호 예수에 동참을 해준 재무적 투자자들이 좀 많아서요. 상장 즉시의 오버행 리스크가 크지는 않겠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리고 FI들의 투자 단가는 초창기에 투자를 한 미래창조 네오플럭스 투자조합이 2,000원으로 가장 낮고 2017년에는 3,700원대, 2018년에서 2020년까지는 4,000원대, 21년에서 22년까지는 5,000원이라고 하거든요. 공모가보다는 훨씬 다 낮기 때문에 보호예수가 풀리기 시작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FI들의 전체 지분율이 50.54%에 달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단기에 치고 빠져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 좀 납득이 가긴 하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경쟁률은 적당히 높고요. 참여 건수도 적당히 높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밴드 이상을 다 질러서 써냈고 결국에 공모가는 상단은 7% 초과한 7,500원에 확정이 됐다. 이게 미래 추정치 기반의 공모가고 비교 기업 대비해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아쉬운 부분이겠고요. 특히나 확약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좀 손이 가는 공모주가 아니기는 합니다. 유통 가능 물량은 30.48%, 기존 주주 비율은 10.26%가 존재하고요. 유통 가능 금액은 공모가 기준으로 396억 원 정도다. 유통 물량의 리스크가 상장 즉시 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유통 가능 금액이 최종 확약이 적용되기 전에 300억 원 후반에서 400억 원 초반대를 기록했던 공모주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센서뷰, 센즈랩, 3기 EV 정도가 있는데요. 보시면 전부 다 확약 비율이 좀 낮은 편이었고 또 큐리옥스나 3기 EV는 수요 예측 결과 자체가 좋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상장일의 성과는 다 괜찮긴 했거든요. 물론 그 당시와 현재의 시장 분위기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공모주들 중에서 뭐 상장일에 손실을 줬던 공모주는 없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우선은 받아서 상장 당일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바로 빠지자라는 전략으로 상단 이상을 다 써냈던 것 같아요. 내일 워트의 결과도 좀 봐야겠지만 공모가 10,000원 미만인 공모주들은 보통은 성과가 좋았다라는 부분도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3년에 상장한 통신 관련 공모주로는 센서뷰와 자람테크놀로지가 있었는데요. 두 친구 모두 미래 추정치 기반의 공모가였고 확정 공모가가 밴드 상단을 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상장일의 성과가 좋았었거든요. 다만 그 당시에는 신규주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보다 훨씬 좋기는 했었어요. 아무튼 이런저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소닉스도 수익 구간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조금 보수적일 필요가 있는 시장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을 좀 미리 해봤습니다. 24년 추정순이익을 현가화한 91억 원을 적용을 했고요. 여기에 RF 머티리얼즈까지 포함을 해서 비교 기업의 평균 PER을 계산을 했습니다. 어제자 시가총액 기준이고요. 그러면 16.69배. 이때 주당 평가가액은 약 8,775원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공모가 7,500원 대비해서 플러스 17% 수준. 네, 24년 추정순이익 기준의 수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 추정치 기반의 공모가이고 밴드 상단을 이미 초과했으며 24년 추정순이익 기반의 기대 주가가 공모가 플러스 17% 수준임을 고려해서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춰 잡아 보려고 하고요. 그렇다면 환불까지 4일이 걸리기 때문에 과연 파킹 이자 대비해서 청약 효율이 있을 것인지 잘 따져 봐야겠습니다. 자, 배정 물량은 90만 주로 조금 있는 편이고요. 균등 물량은 45만 주가 되겠죠. KB는 청약 수수료가 1,500원 있고요. 만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계좌는 비대면 은행 연계에 한해서 청약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청약이 가능하고요. 자, 고객 등급이 엄청나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100% 등급 기준 3만 주 1억 1,250만 원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나머지 등급도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우대 확인이라는 탭에서 나의 등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증거금 37,500원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우선 균등 수량부터 예상을 해볼게요. 최근 KB에서 진행이 됐던 인기 공모주 한싹에는 28만 7,442건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소닉스는 한싹보다는 약간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요. 27만 건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1.67주가 되는데요. 비교적 확률 높은 두 주인 거죠. 근데 주당 단가가 7,500원이기 때문에 두 주를 받으면 15,000원, 뭐 다른 공모주 한 주 가격과 비슷하겠습니다. 증거금은 5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해봤고요.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2,963대 1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례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3,000주를 청약을 한다면 증거금은 1,125만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 등급 풀청약 시에 기대 수익과 파킹 4일치 이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대 수익률을 30%에서 60%까지 확 낮춰서 표기를 해놨는데요. 제 예상 경쟁률 하에서는 50% 기준 기대 수익금이 45,000원 정도가 됩니다. 파킹 4일치 이자를 아주 조금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60% 가져도 실익이 2만 원에 못 미치겠습니다. 물론 예상 밖으로 이게 100% 이상까지 날아갈 수도 있겠으나 그거는 제 예측 밖의 영역인 거고요. 저는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도 좀 망설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청약 2일차 경쟁률 예상치를 기준으로 50% 기대 수익률 하에서의 기대 수익금이 파킹 이자보다 2만 원 이상 남길 수가 있다고 하면 비례까지 다 참여를 하겠다. 그게 아니면 가성비 청약만 해보거나 균등만 하거나 할 것 같습니다. 다들 성향과 기대치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본인 스타일에 맞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닉스는 여기까지 볼게요. 저는 내일 아침 상장일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